예, 제가 또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손님들이 수수료를 안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은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라고 하던데 아직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보통 주더랍지. 자, 원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법적인 분쟁 상태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로서 증거를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든 법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카톡 메시지는 언제든지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작도 쉽게 가능할 수도 있고 삭제해버리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카톡 메시지를 내가 그쪽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열어본 거는 내가 아니다, 뭐 우리 아들이 열어봤는데 나는 그걸 확인도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내용 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이 나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톡 문자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일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고 그다음 중개 뭐 수청구권? 그렇죠. 네, 일단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우리 소장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실제 그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얼마든지 쟁송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이 받을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나 선임을 해버려 가지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가 아무리 못해도 뭐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소 기준이 4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자고 해서 400만 원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의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소액 뭐 심판? 그렇죠. 소액 사건, 소액 소송도 있는데 3천만 원 밑으로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네. 꼭 변호사가 법정에 가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증거 확실하고 중개해줬고 내용 증명 보냈고 뭐 이미 중개해가지고 계약 체결됐고 계약서 다 나왔고 그러면은 이미 증거는 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소송하면은 이거는 100% 이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답변이 없으면은 나홀로 소송도 사실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장 쓰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면 증거가 확실하고 쟁점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정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소장만 하나 써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법정에 한 번만 출석하면은 그대로 확정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또 100만 원도 안 주는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이게 집행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쉽지 않다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채무불이행제 명부에 등재해버리면은 한 6개월 정도면은 자기가 알아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좀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했던 게 내용 증명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내용 증명을 받으면은 답변서를 꼭 답변을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용 증명을 그쪽에서 보냈는데 우리가 아무 답변을 안 하면은 나중에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때 소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 측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거 봐라, 저쪽은 아무 할 말도 없지 않냐. 법적으로 내 주장이 정당하다는 게 이미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내용 증명을 받으면은 역시 내용 증명으로서 우리가 지금 왜 뭐 이런 사태에 처했는지, 네가 지금 뭘 주장하는데 네 주장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반박하는, 꼭 법리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내용 증명을 회신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답변서나 내용 증명을 꼭 법무사를 통해서 적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은 상호간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공문의 형식으로 보내게 된다.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박혀 있다. 그럼 받는 쪽에서도 이미 변호사를 샀구나, 빨리 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야 우리 김 소장님과 항상 이렇게 함께 해왔기 때문에 김 소장님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얼마든지 법무법인 대한종합 명의로 내용 증명도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내가 다 작성하겠다, 근데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명의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법무사나 변호사가 내용 증명 내용만 한번 확인하고 말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내용 증명안에 예를 필히 들어 들어가야 중개 수수료로 인해서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을 적을 건데 그렇죠. 적을 그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당연히 이런 거죠. 언제 처음에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중개를 해줬고 그리고 이 중개를 해줬을 때 중개가 성립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은 처음에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언제까지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주기로 했는데 당신은 지금 전혀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이 딱 들어가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떼어먹고 안 준다 이랬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로써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들어간다면 더욱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그런데 굳이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 없는데 비싼 돈 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는 것이 어렵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내용을 본인이 작성을 하고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서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